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좀 많이 바빠서 맨날 이제 일을 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드렸는데요.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 또 오토메이트 내용을 이어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내용도 있고 해서 좀 더 오토메이트 마무리 짓는 이야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오토메이트 신규 내용 중에 하나는 브릿지 작업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테스트를 돌렸는데 그 덴타 시스템에서 바로 올라가는 게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오토메이트 사이트에서 바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게 좀 더 에러 없이 바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아직 국내에 이렇게 제가 주문서가 아마 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좀 더 테스트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토메이트 자체가 된다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자 이렇게 오토메이트 페이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라운, 코핑 그냥 기본적으로 있던 거였고 추가된 게 이 브릿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브릿지가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제가 테스트로 이제 프로모션 크레딧이 좀 있어서 나이트 가드 그리고 보철용 모델 장치용 모델 한번 올려서 어떤 식으로 모델이 제작돼서 오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라이브러리 테스트 한 거 이제 지금 한번 업로드해서 모양 따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싱글자리로 이제 준비를 할 건데 스타일 여기 있는 이렇게 스타일에 따라서 모양 여러 개인데요. 보통은 오토메이트 일반, 성숙, 미성숙 해가지고 이제 교류 각도를 조절하는 걸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이제 3집 안에 있던 이 매트 로봇 이 라이브러리가 새로 추가됐고요. 그 밑에 CAP 이 라이브러리도 추가됐습니다. 두 가지가 새로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추가된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주문서를 이제 만들어 뒀고요. 제가 한번 여기서 업로드 하시기 전에는 미리 이걸 스타일을 바꿔서 저장을 해놓고 제가 지금은 CAP고 캡인지 CAP인지 정확하게 명칭은 이제 CAP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기본값으로 저장해놨기 때문에 이걸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요. 디자인 오면은 다시 이제 디자인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 신규 라이브러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로드하는 거 먼저 보시죠. 업로드 클릭해서 바로 업로드하고 지금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는 걸로 업로드 했습니다. 거의 지금 영상이 거의 실시간 라이브처럼 제가 원테이크로 녹화하기 때문에 또 이게 업로드 해놓은 상태로 다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걸 또 업로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이트가드 파일을 준비해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두 개 파일을 제가 미리 앞에 열어놨던 파일들인데 이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이트가드 주문서 의뢰하실 때는요. 제가 지금 여기 덴타 시스템만 가지고 있고 그 교정용 오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나이트가드가 업로드돼서 작업하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개 파일 하셔서 이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업로드가 진행되고요. 이렇게 미리 설정된 이 설정 값에 의해서 이게 디자인을 위해서 파일이 전송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상하게 나이트가드 들어가고 아이디 태그는 달지 않았고 두께라든가 옵셋 그리고 틈새를 차단할 건 어떤 식으로 차단할지 세면갭 내부 지향 유지력 이런 각도 캠 방향 밀링 방향에 대한 설정 이런 게 세부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 있어서 작업을 하고요. 보철용 모델이랑 장치용 모델 제작하는 거는 제가 크라운 디자인하면서 보철용 모델 그 오토메이트가 크라운을 디자인하고 나서는 보철용 모델 빌더를 할지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철용 모델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장치용 모델 방금 나이트가드 모델 어퍼를 올리겠습니다. 상하으로 올려서 지금 올려놨고요. 이렇게 하고 지금 파일은 닫아놓고 이따가 지금 벌써 오토메이트 올리는 동안에 이게 벌써 크라운이 끝난 것 같습니다. 크라운 파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편집을 위한 수락을 누를 거고요. 자, 지금 장치는 디자인하고 있고 장치 모델 빌더는 벌써 끝났네요. 그 모델 빌더는 되게 금방 끝나요.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출력해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모델 빌더
그 모듈을 구매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통해서 모듈 빌더를 하게 되면은 되게 빨리 만들어지니까요.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옵셋이랑 다 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고요. 장치용 모델을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있냐 보시면은 이제 투명 교정 장치 같은 거를 프레스하기 전에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해서 베이스 높이랑 틈새 차단을 할 건지 절단 스플라인들한 이렇게 스플라인 옵셋 같은 걸 설정해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장치 모델을 하기 위한 걸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오토메이트를 계속 이렇게 테스트 보면서 이게 느낀 점은 뭐냐면은 오토메이트 같은 기능이 당연히 CAD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좋은데 아예 없으신 분들이 프린터만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좀 접목을 하고 싶은데 디지털 이제 초반에 들어가실 때 이제 비용이 워낙 많이 이제 드니까 이거를 좀 적응하는 중간에 완충 역할로 이런 AI 기능을 통해서 작업물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강 스캔이 들어오면은 사실 그 캠 소프트웨어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사실 못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오토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토메이트 크라운이라든가 코핑 브릿지 이런 거 디자인 하시게 되면은 웹상에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파일을 넣어놓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3쉐입도 되고 이렇게 따로 스캔 파일만 올려도 가능하고 또 추가로 엑스캐드도 사용자 유저분들도 올리시면 오토메이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해보고 밀링기 구매는 사실 돈이 많이 드니까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전환하시기 전에 초반에 보통 프린터 정도만 구매하셔도 밀링기 대비해서 프린터 가격은 엄청 많이 이제 다운되어 있는 가격이다 보니까 프린터 구매하셔서 이런 크라운이라던가 뭐 코핑, 브릿지, 뭐 나이트 가드 같은 걸 프린팅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보철형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철형 모델 만드셔서 이제 빌드업 하는 그 PFM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시면은 모델리스트로 구강 스캔 오면은 코핑이랑 보철형 모델 출력하셔서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좋은데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초반에 이제 그 수치 잡는 게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모델과 그 구강 스캔이랑 같이 이제 테스트를 보시면서 일정한 수치가 잡힌다. 그러면 이제 하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초보분들은 사실 어렵더라도 도전해 보실 수 있고 사용해 보시면서 뭐 어떤 게 나을지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요. 소프트웨어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좀 도입기를 거쳐가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고성능을 쓰고 싶을 때 덴타 시스템 오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비용 문제에 있어서 좀 고민하신다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고 확인됐고 지금 아직 나이트가 된 디자인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시 덴타 시스템 넘어와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정을 위해서 그 편집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디자인 된 걸로 바뀌면서 아이콘이 바뀌면서 이렇게 작업이 된 게 넘어오고요. 그래서 눈에 익숙한 덴타 시스템으로 디자인한 거. 아까 그 CAP 라이브러리는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이브러리가 제일 마음에 들긴 했거든요. 먼저 테스트 봤을 때. 근데 좀 생각보다 또 괜찮아요. 봤을 때.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디자인 지금 들어가시면 이게 리유즈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디자인 수정하시기 좀 편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수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바꾸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바꾸고 기본 값에 저장을 눌러 놓고요. 그리고 다시 프로그램 통해서 이번에 다시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은 케이스고 라이브러리에 따라 적용 따라 모양이 좀 달라지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 케이스고요. 다시 이거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라이브러리로 업로드 한 거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저 라이브러리가 덴타 시스템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라이브러리는 그 모양이 엄청 교도 좀 살아있고 그런 특징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토메이트 돌려서 그 교합을 좀 긴밀하게 작업을 하면 좀 뭉개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교합 공간이 있거나 이런 대합지도 형태학적으로 좀 살아있는 형태에서 적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마모점이 좀 있는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모양이 앞에 제가 썼던 게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 선호도 따라 좀 다르고요. 모양도 각자 원하시는 게 좀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디자인 되는 동안 다른 거 이번에 오면 모델도 한번 빌더 해보겠습니다. 자, 하는 동안에 또 세부사항 오토메이트 세부사항 얘기 드리면 여기에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좀 설명을 덜 드린 것 같아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그런 여러 가지 내면값을 넣으실 수 있어요. 뭐 엑소의 내면값, 리튬 이렇게 프레스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왁스라던가 지르코니아 아니면 재료
이 재료가 값이 제가 설정한 건 아니고요.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통해서 뭐 라미네이트는 아직 지원이 안 되지만 뭐 언젠가 또 지원이 될 것 같긴 해요. 뭐 계속 확장 영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계속 이 추가적인 모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오게 됐고,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봤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모양이 더 잘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이제 주로 하던 게 지금 임플란트 위주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저도 이거 써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써보고 조금 케이스가 오토메이트를 이용하실 때는 공간이랑 지대치 배분 비율이 좀 좋은 거일수록 결과물이 잘 나옵니다. 사실 라이브러리 형태 했을 때 이런 근원심 폭이라던가 협설경이라던가 이런 게 좀 볼륨감 전체적으로 좀 괜찮다 싶은 애들은 디자인도 빨리 나오고 결과도 괜찮게 나옵니다. 또 지금 제가 또 얘기하는 동안에 디자인이 끝났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부터 들어가면 아까 똑같은 케이스고 형태랑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번에 또 편집을 위한 수락을 누를게요. 편집의 수락 누르고, 자, 이거는 건너뛰고. 나이트 가드도 지금 마침 또 나왔네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 졌는데 이렇게 나이트 가드 형태가 나온 걸 보이시죠? 3D로 편집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로딩이 좀 걸리는데 여기서 편집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이쪽에 가이드를 올려야 되거나 할 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클릭해서 체크가 가능하고요. 이거를 볼 때 이렇게 보철물관에 이거를 좀 지워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모듈이 없어도 오토메이트 통해서 디자인하고 이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도구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직관적인 수정만 가능하지 그 안에 있는 기능을 이용한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아날로그랑 병행해서 하실 때는 이걸로 간단한 수정을 해서 모델 출력하고 추가적인 수정을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가이드 때문에 여기를 좀 올려야 될 것 같다 그럼 이렇게 올려놓고, 다음 뭐 가공을 한 후에 다듬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모듈이 아예 없고 고강 스캔이 왔을 때는 이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안에서 출력하고 가공하고 손질하기에는. 요즘에는 이제 프린터를 구매하시고 재료를 이제 구매하실 때 재료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수치값이나 이런 걸 되게 잘 잡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이런 세팅을 도와주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드린 초보자분들도 이용하시기에는 되게 좋아진 상황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많아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계열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완료 누르겠습니다. 그냥 저기 간단하게 수정한 거 하고 캠 다운로드 수락을 하게 되면요, 받아지게 되는데요. 다운로드 중이라고 떠있죠. 이렇게 해서 다음 받을게 확인 눌러주고, 그럼 여기에 파일이 아예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일 들어오고요. 저걸 통해서 이제 가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통해서 이것도 수락하고 다운로드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고요. 업로드 하는 거 아까 보철용 모델에는 제가 아까 이거 신규 오토메이트 작업했던 거 일단 다 다운을 받겠습니다. 일단 다운 받고 다운로드 누르고 닫고 여기서 F4 눌러서 주문서가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보철용 모델 누르고 여기서 이 주문서를 통째로 여기 넣겠습니다. 그럼 오토메이트 아까 작업했던 게 모델을 제가 주문을 넣었죠. 넣어놓고 결과값 기다리시면 결과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또 디자인하는 동안 다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세부 항목에서 옵션 얘기는 드렸고요. 그래서 이 오토메이트를 사용하게 되시면 방금 얘기하는 것처럼 디자인을 빠름으로 해놓게 되면 구치부 같은 거는 진짜 빨리 돼요. 한 1분, 2분 사이에 디자인이 계속 쏟아져 나오듯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공기를 이용하는 거에서 할 때 그 캠 계산하실 때 지금 싱글 플레이트 같은 그런 밀링기, 기본 밀링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 개 한 개씩 나오는 거를 한꺼번에 계산하실 때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가공할 때 블록 다시 바꿔줘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말한 동안 잠깐 나와서 이거 약간 보겠습니다. 아까 제작했던 모델 빌더 들어갔던 거고요. 이렇게 모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 모델 빌더로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스캔했던 거 이렇게 나와서 세컨 모델에서 확인하듯이 이런 식으로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됐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이런 식으로 나왔고 디자인한 거에서 바로 넘어갈 때 모델 빌더도 가능한데요. 그럴 때는 마진 잡은 거를 다이 하나를 따로 분리해서 작업을 해주곤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통 그게 불필요해서 맞출 때 컨택이랑 마진이랑 이 세컨 모델에 맞추듯이 보다 보니까 이제 솔리드 모델을 저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델 받아서 출력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잠시만요. 띄고 설정해서 업로드 있겠다. 보철형 모델에서 저는 솔리드로 바꿔놨는데 헐로 하면 내면이 이게 비어지는 형태로 나오는데 이거는 설정해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기본 설정해서 고르시는 겁니다. 베이스 높이라던가 베이스 유형을 고르실 수 있고요. 멤버십은 마지막 글자인데 이거 뭐 글자 새겨서 주문서에 아마 새겨서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 빌더는 저렇게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작업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메이트라던가 이렇게 대량으로 디자인이 이제 가능해지는 상황이 자꾸 올수록 전에는 그런 혼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혼자 할 때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밀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토메이트 같은 디자인할 때 보조 기능을 쓰실 때는 블록 체인저가 거의 이제는 많이 필요해진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1인 한 명이 생산하는 양이 이제 오토메이트 방금 돌렸을 때 이 정도의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은 약간의 수정만 거치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 보거든요. 이 정도의 디자인 퀄리티가 나오게 되면은 물론 이것보다 더 고퀄리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저는 싱글 구찌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디자인을 뽑아내는 정도라면은 이런 컨택이랑 교환만 수정 보고 출력하고 교환만 수정 보고 출력하고 막 이런 식으로 출력해서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거니까요. 지금도 올해 초랑 올해 지금 연말 됐을 때만 해도 성능이 훨씬 다양해지고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발전하는 걸 좀 염두에 둔다 했을 때 이런 그 밤새 밀링기를 돌릴 수 있는 블록 체인저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저도 전에 떴던 거는 롤랜드 OEDCI 이거 사용했었는데요. 저도 그냥 한 장만 가공할 수 있는 거 한 대, 그리고 블록 체인저 한 대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한 3년 정도 썼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썼던 장비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은 롤랜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기반으로 그 캠을 돌릴 수가 있어서 사실 디자인을 왕창 해놓고 그 디자인을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막 뿌려서 다른 분들도 하고 막 같이 하다 보니까 하루에 가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블록 체인저에 미리 금요일부터 준비를 해둡니다. 뭐 이거를 이제 주말에 다 돌릴 거니까 블럭을 좀 여러 장 그 많이 사용하는 티 이렇게 한 3개 정도 선별해가지고 2장씩 넣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10장짜리 나왔는데 당시에 6장이 들어가는 장비를 썼었는데 그래서 그 집에서 계산을 하거나 가공을 돌려서 이제 중간중간에 원격으로 연결해서 체크하고 어떻게 가공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런 원격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저는 구글에 있는 크롬의 원격 데스크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그냥 계정 연동해가지고 쭉 보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금 그런 대처하기가 좀 편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윈도우 기반을 장비를 많이 선호했었어요 당시에. 지금도 좀 그게 편한 것 같습니다. 특히 롤랜드 장비는 그 가공 패널이 좀 보기가 쉬워요. 그리고 거기서 RPM도 조절할 수 있게 직관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정 규모 이상의 가공을 해야 되면은 특히 지르코니아 정도에서는 이 장비를 좀 추천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요즘엔 작은 장비들도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긴 한데 제가 사용해본 바에서 크게 문제 없이 잘 가공했고 막 주말에는 가공 시간 보면 막 40시간, 50시간씩 찍혀 있고 그랬거든요. 풀마우스 많이 가공하는데 중간에 체인저 장비를 통해서 가공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주말 이틀은 사실 그런 빨간 날 같은 이제 쉬는 날인데도 사람이 없어도 계속 가공을 돌릴 수 있다는 그 메리트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주말 이틀이면 4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포함해서 하시면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쭉 돌려서 중간에 잠깐 쉰다고 잠깐 쉬거나 아니면 블럭이 다 떨어질 때까지 가공하면 보통 한 50몇 시간 정도 연속 가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록 체인저 되는 시간 빼고 해서 막 50시간씩 돌리고 월요일 아침에 와서 딱 보면은 아주 뿌듯합니다. 가공되는 게 상당히 많이 돼 있고 뭔가 이제 미리 일을 좀 쫙 빠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엔 되게 기분 좋게 썼던 것 같은데 거기는 제가 규모가 있는 기사가 몇 명 있는 상태에서 했었다면 지금은 사실 1인 기공소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1인 기공소일수록 이렇게 좀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장비들을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장비가 조금은 아니긴 하죠. 사실 좀 많이 비싸더라도 이렇게 체인저 이용해서 가공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오히려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게 좀 챙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메이트 신규 업데이트된 내용이 좀 얘기를 드렸고요. 오토메이트 그리고 좀 더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또 다른 내용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장치가 뭐 새로 생기면 한 번 더 오토메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후에 또 올라갈 영상부터는 다시 또 덴타 시스템 이용한 각 디자인 팁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